예, 안녕하세요. 자유우파진영의 유일한 영화 소개 프로그램 시네마 까먹는소리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때문에 들어왔다가 저희들 얘기하는 거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영화 얘기야 정치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할까 봐.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자유우파의 유일한 영화 프로그램이고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념, 사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니까 뭐 뻑하면은 무슨 뭐 자유 얘기하면 이게 정치, 자유가 어떻게 정치라는 얘기가 됩니까? 자유는 우리가 공기처럼 느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인데 그걸 스스로 놓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인데, 어쨌든 미개한 나라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함몰되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나가시기 전에 영화 얘기 들으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어제 좀 그저께죠, 그저께 명지대 강기용 교수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몬티 파이돈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와, 재밌다, 나도 몰랐던 얘기들이 막 들려와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예전에 영화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몬티 파이돈은 전설적인 멤버였었지만 지금 영화를 대충 보고 할리우드 영화 아니면 한국 영화 보는 요즘 관객들한테는 몬티 파이톤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영화에 관심이 없던지 이런 분들한테 그럴까 봐서 저희 시네마 까문소리 시청자분들은 그 나름대로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라 몬티 파이톤 정도는 알 겁니다만 복습 차원으로다가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몬티 파이톤이라는 그룹은 이제 이렇게 그룹 이러니까 이제 뭐 무슨 락 그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음악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이 뒤에 백을 보면은 마치 비틀즈를 연상시키기도 하잖아요. 비틀즈의 어떤 정장판 이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이 어떻게 따지면은 코미디 그룹입니다. 코미디 그룹. 지금의 이제 개콘의 그런 느낌이죠. 뭐 갈갈이 패밀리나 뭐 이런 식입니다. 가지고 패밀리를 형성한 그룹이고 희극인들인데 이 희극인들이 만든 그룹이 이제 몬티 파이톤이라는 그룹이고, 몬티 파이돈, 저희 때는 몬티 파이돈 이렇게 알았고, 뭐 네이버에서 몬티 파이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혓바닥 꼬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구글을 뒤져보면 공식 용어는 몬티 파이튼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난 옛날부터 영화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몬티 파이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정상적인 분들은 몬티 파이튼, 코리안들은 몬티 파이썬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룹이 왜 대단하냐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미디계의 비틀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코미디 그룹. 그 정도로 이들이 했던 것들, 만들었고 완성했던 것들은 뭐냐면 모든 문화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문화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 두 그룹이, 영국에 두 그룹이 있다면 하나가 비틀즈고 하나가 바로 이 몬티 파이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 몬티 파이톤은 그러니까 비틀즈가 전 세계 이제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어떤 문화적 충격을 주었다라면, 이 몬티 파이톤은 뭐냐면 다방면에 이제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희극인들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방송 쪽을 통해서 몬티 파이톤 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코미디를 했었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들이 하는 코미디가 뭐냐면 저희가 마치 개그 콘서트를 처음 봤을 때 받았던 충격보다 한 10배? 한 100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룹이 코미디를 할 때는 슬랩스틱부터 해가지고 토크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미디로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다 섭렵을 했습니다. 다 하고, 그러면서도 이들이 그 코미디 안에 녹여내는 어떤 정치 풍자, 사회에 대한 풍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나 종교에 대한 어떤 풍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풍자들이 굉장히 수준 높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고, 대중들한테, 당시 영국은
굉장히 권위주의죠. 지금도 권위주의가 살아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국식 권위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는데 이걸 다 풍자로서 코미디로서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영국 대중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와, 그러니까 희곡을 넘어서서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출판, 뭐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문화 쪽에 엄청나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그 문화인들, 전 세계 문화인들한테 이제 그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지금도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들의 몬티 파이턴에 만들었던 희극, 그러니까 TV 방송이라든가 영화의 한 장면들이 오마주 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퀸틴 타란티노 영화 역시도 이 몬티 파이턴의 장면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퀸틴 타란티노식 영화 속에 등장하는 퀸틴 타란티노식 개그에 이 몬티 파이턴의 뉘앙스가 살짝 얹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당시 활발하게 한 10몇 년 동안 활동을 했다가 잠시 해체됐다가 뭐 멤버 중에 한 사람도 죽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희곡인들이 지금 유명한 배우가 돼서 지금은 올드하게 저게 아주 젊었을 때처럼 모습들이지만, 지금 저분들이 늙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 배우 유명한데 하면서 알만한 배우들도 있고, 저 5명 중에서 영화 감독으로 아주 대성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테리 길리엄 감독이라고 해서 매니아들은 아주 아실 만한 분들이 있죠. 이 테리 길리엄 감독, 그러니까 저도 이 테리 길리엄 감독을 통해서 이 몬티 파이턴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테리 길리엄 감독을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테리 길리엄 감독의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 기괴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코미디와 약간 풍자와 해악,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비틀어버리는, 뭔가 사물을 비틀어버리면서 보는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화장실 코미나 이런 것처럼 약간 저급하고 이제 친대중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영국식다운 수준 높은 이런 것의 모양새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티 파이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코미디를 시작할 때는 슬랩식도, 희명래식도 했고, 뭐 전유성식도 했고, 개콘식도 했고, 별놈의 쇼를 다 했지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영국이라는 아까 권위주의에 맞서면서도 자기들의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수준, 문화적 수준이라든가 의식 수준을 상당히 높게 잡고 나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랩스틱을 하더라도 거기에 타당한 명분과 목적과 풍자가 들어가 있었고 해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서 이제 먹고 살면서 문화에 대해서 폭발적 관심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이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괴리들, 권위주의,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와 귀족이 가지고 있던 권위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수준 높게 우리가 너희들하고 한판 붙어볼 만해 하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제 일반 영국의 대중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이들이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영국식 유머, 그러니까 미국과는 다른 영국식 유머의 모든 기본들과 수준을 갖다가 이 몬티 파이턴 그룹이 다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국 코미디의 최고봉, 그러니까 코미디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미디와 희극, 연극이죠. 코미디, 연극, 방송, 그 다음에 영화까지 통틀어서 영국의 모든 코미디의 스타일을 다 완성을 시켜버린 게 바로 이 몬티 파이턴 그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중해서 이제 멤버들 중에서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3분 정도는 이제 배우로서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리 길리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헐리우드에서 열심히 활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룹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이 영화를 갖다가 이들의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좀 막 당연한 이제 수십 편의 40개, 50개 정도의 코미디 방송을 했었으니까 뭐 그중에 수준 당연히 뭐 언제든지 다 좋겠습니까? 좋은 것만 다 좋다 보면은 뭐 그냥 다 안 좋아 보이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다 좋아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으면서 이제 굴곡은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영국 그다음에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래서 거의 비틀즈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틀즈의 존 레논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몬티 파이톤에서 에릭 아이들이라든가 뭐 테리 길리엄이라든가 테리 존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적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다.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문명을 즐기고 있을 때 서양의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면 이들이 등장했던 1960년대 중반에서는 지금의 헐리우드나 미국 문화도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문화를 차용하고 모양새를 잡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이탈리아 영화라든가 그래서 웨스턴 무비라는 것도 마카로니 웨스턴도 생기고 막 했던 것처럼 당시에 유럽 쪽에서의 문화적 프라이드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볼거리와 만들거리 그다음에 그 국가를 먹여 살리는 수익 구조까지도 문화가 플러스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제가 늘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지만 국민들이 경제적 수준은 유럽에 버금가지만 문화적 수준이 유럽인데 도저히 인간 취급을 해주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이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문화적 수준을 올려나가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문화들을 섭외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서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적절하게 융합을 시켜서 또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문화적 국격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면서 역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 문화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한국의 문화가 고립된다는 것은 한국의 관객들, 그 다음에 한국의 국민들 의식 수준이 점점 더 해외에 있는 선진 국민들에게 수준과는 좀 더 멀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몬티 파이턴의 그룹을 거의 비틀즈급으로 바라봐야 될 그 정도의 눈높이를 갖출 필요성은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내에 알려진 것은요, 매니아들한테 알려진 것은 두 편의 영화, 그러니까 여러 편, 영화를 5편인가 만들었습니다. 4편인가 5편인가 찍었는데, 국내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막 성적으로 비하라든가 종교에 대한 비하 뭐 이런 것들 너무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객들한테 멀어졌지만 전 세계 영화인들한테 엄청나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영화가 2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2편을 소개하고 테리 길리엄 영화를 1편 정도 또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이제 브라이언의 생애,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은 포스터가 준비가 안 돼 있죠, 피디님? 있어요? 그 좀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고편 같은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날아가니까.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이라는 1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몬티 파이톤 그룹이요, 풍자와 해악, 풍자와 해악에는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약간 비틀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종교, 사회, 역사 이런 거에 다 비판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은 종교에 대한 모독성 영화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영국이니까 기독교겠죠. 기독교일 테고. 그런데 이제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 생애라는 이 영화는 그 그러니까 그 종교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버리면 욕을 처먹을 거기 때문에 살짝 비껴갑니다. 살짝 비껴가요. 비껴가는 영화하면서 뭐냐면 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아닌 인간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거예요.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이라는 영화는 그 동방의 새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하고 똑같아요. 새 박사가 이제 그 말구육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이제 가서 이제 해주려고 딱 갔는데 예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바로 옆집으로 간 거예요. 길 잘못 들어서 가가지고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좀 세례를 주려다가 나중에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따로 가는 거고 이 브라이언이라는 하나의 인간에 대해서 예수의 모습, 종교의 모습을 딱 얹혀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지 마라. 종교라는 것에 함몰되면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듣고 싶어 하면서 그 종교 자체의 진짜 목적보다는 인간이라는 것들이 지가 믿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양새를 딱 갖고 가면서 니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딱 돌려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일반 대중들은 그걸 피해가지고 마치 종교를 비하한다 하면서 자기들이 안주라는 건 일반 대중들의 마인드가 똑같죠. 자기는 잘못 없고, 이제 타고 외부로 돌리는 시선의 문제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서 이제 피날레들은 이제 중반 이후로 나타납니다. 중반 이후로 이제 저 브라이언이 우연치 않게 뭐 하고 쓸데없는 막 헛소리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빠져드는 일반 뭔가 자기들의 삶을 로마인들에 벗어나서 자기들의 삶을 찾고 싶어하는 막 그런 아주 일반인들이 그냥 그 헛소리에 이끌려가지고 나중에 종교가 되고 막 그를 따르고 이러면서 하면서 이 사람이 브라이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그것마저도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하면서 쌩까고 죽게 내버려 두셔. 브라이언은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은 이제 살았다면서 다 돌아가고 자기들 가족부터 해서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에 대한 비판을 좀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 흔히 말했던 대중이라고 하는 우매한 대중들에 대한 비판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좌파적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딱 볼 때 좌파적 영화라서 그런가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정서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제가 보수 진영 쪽에서 보수를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노래를 듣거나 시를 읽거나 그런 이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은연중에 내가 부르는 노래들이 다 좌파들 노래예요. 자유를 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좌파였죠.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대수 씨의 자유의 길 같은 경우는 한대수도 예전에는 우리가 좌파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때는 그 독재 정부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자유를 찾고자 했던 자유인의 모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 어쨌든 보수 쪽으로 전향을 왔지만 이런 식의 어떤 내 스스로 저도 이제 그렇게 내 방어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보수 우파를 비판하는 것이 이 영화 속에서 내가 비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싹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다시 봤어요. 예전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종교를 비판하고 좀 인간의 무식함, 인간의 아둔함.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느꼈던 것처럼 성경이라는 말이 옳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사람들 딱 끌고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 자기들의 이스라엘 찾으러 가려고 할 때도 어차피 눈치 보고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도 제3의 또 다른 이제 신을 모시고 막 이런 아사리 개판을 내는 애굽의 모습을 딱 볼 때 보면서도 역시 문제는 인간이다라는 것이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자유의지와 내 삶에 대한 이것이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힘들다라는 게 자유주의 어떤 그런 길이었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성경을 약간 비판했었고 성경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그 안에서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나중에 성경도 다시 보고 자유주의를 공부하면서 그런 비판적인 감정은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근데 요즘 들어서 또 그냥 보수 내부를 비판하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런 쓰디쓴 말도 해줘야 되는데 잘나고 뭐하고 보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쓰디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너도 좌파지 이런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걔네들이 그 당시에 던졌던 얘기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도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 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한 존재를 갖다가 신으로 받들어내고 그 신이 죽든가 말든가 자신들의 어떤 그 아니만 찾으면 되는
이 모든 것들의 진행 과정을 딱 보면서 이 새끼가 죽든 말든 제가 보수 진영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원하는 건 영웅인데 영웅을 당신들이 만들 생각을 안 하고 한 다음에 이 새끼가 당신들 위해서 싸우다 죽든 말든 당신들 신경도 안 쓰잖아. 또 다른 영웅 어딨나 찾아보러 다니라고 했던 그런 비판들이 이 영화 속에서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멍청하다, 무식하다, 아이고, 한심한 것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지들이 의미 부여를 하고 알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고 아무거나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와 이러는 것들이 아주 미안하지만 지금 보수 진영이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또 다른 존재를 바라는 뭐 이런 또 다른 영웅이라든가 멋진 정치인이 나와주길 바라는 이런 미친 짓거리하고 똑같이 매칭이 되더라.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도 여기 방송하기 전에 또 누군가랑 통화를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앞에 나오는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리더를 만들고 일반 아스팔트 쪽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책사라든가 중간 연결고리, 중간 메신저, 위아래를 연결시켜주는 메신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문제다. 이 부분을 사기꾼 새끼들이 다 잡고 있고 이것을 다 정치 쪽으로만 해석하니까 아무런 연결고리가 생성이 되지 않고 있는 거다. 라는 관점에 있었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다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보수라면 이게 보수의 모습이고 이 몬티 파이톤이 진보적 우리나라 따지면 진보적 좌파적 상태에서 보수를 까는 거다라면 나는 그렇게 보여지게 느꼈고요. 아 그렇다면 심각하다. 뭔 심각하냐? 내가 진짜 나 좌파로 이제 넘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솔직히 근데 저랑 이제 좌파들하고 차이점은 그게 있겠죠. 좌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통쾌하다고 했을 거예요. 통쾌하다고 했을 건데 저는 되게 슬펐습니다. 그전에 막 웃으면서 봤는데 되게 슬펐어요. 되게 슬프게 이제 그 인간들의 군상들이 지금 솔직히 아주 죄송하지만 태극기 집회부터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기대고 여의도에 이렇게 기생하는 기생충들, 정치 낭인들 그리고 뭣도 모르면서 그 어떤 존재 가치도 모르면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서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이 뭔지 이게 진실이고 다 전부인 양 하면서 귀 딱 닫고 지 얘기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보수 중에 모든 모습들이 다 떠오르면서 슬프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좌파들이 정말 보수 우파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그렇더라면 그것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알려줬을 때 보수는 정말 병신 같은 충만한 뭘 해줄 수 없는 생각 그렇게 등을 돌리게 됐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과연 저 사람들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들이 모시고 막 영웅처럼 따뜻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줘 하면서 만세 부르고 돌아가서 또 다른 영웅을 찾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들었는데 이 영화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의 백미는 바로 제일 마지막 장면에 있죠.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그 always look on the bright 잠깐만요. 내가 영어로 노래하려니까 좀 이렇게 리듬을 못하니까 Always look on the right side of life라는 노래인데요. 그냥 대충 side of life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노래 제목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인터넷 한번 뒤져보시면 나 이 노래 들어봤어 하면서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노래인데 이 영화가 마지막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에릭 아이들이라고 저기서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있죠. 아이고야, 이 사람이 에릭 아이들이라고 해서 코미디언인데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이 에릭 아이들의 영국의 영화를 보시면 가끔가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허탈한 상태가 되는데 그 브라이언이 이제 예수처럼 십자가에 있는데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이거 뭐하고,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돼?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죽어가는 이 사람이 휘파람을 불면서, 야, 인생의 밝은 면만 봐.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look good, 뭐,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띠릿, 띠리리리릿. 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노래가 되는데, 이 안에서도 뭐냐면, 그냥 아주 세상을 굉장히 경쾌하고 휘파람 소리여서 굉장히 좀 막 흔쾌하고 이러는데,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가사들은 합니다. 처음에는 좀 가득히 가다가 가지고 팍팍 쏴요. 한 줄 한 줄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고 가면 그냥 경쾌한 음악, 일반적으로 들을 땐 경쾌한 음악처럼 들리는데,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이제 좀 기분 전환할 때 이 음악을 들었었는데, 지금 그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가 이제 이쪽에 있기 때 되다 보니까 가슴을 팍팍 찌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몬티 파이튼이 뭐 진성 좌파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다. 분명히 세상을 풍자하고 그것이 코미디언 그룹들의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당시 그런 귀족 사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좌파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자유주의 개념에서 보면 이들은 정말 대단한 그룹이었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들이 지금 내뱉는 것들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모든 인간 군상들한테 던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문바들 같은 거 보면 딱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저는 뭐냐면, 일단 내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내부의 치부들이 막 하나씩 들어오고, 내가 보수 우파를 비판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슬펐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Side of Life 같은 Side of Life 하면서 막 띠리리리리 하면서 지금 속은 썩어 못 들어가는데 영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웃기도 하잖아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자가 저희 모토였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삶이 아니라 이런 영화를 참 찍고 싶다. 나도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 영화를 딱 그 페이스북에다 소개를 했더니 모 시청자분께서, 저희 작습을 시청하신 모 시청자분께서, 감독님이 제발 이런 영화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영화는요, 저렇게 문화적 인식이 기반이 돼 있고 거기서 좀 더 새롭게 진출할 때 그때 뭔가 팍 터지면서 나오는 건데, 지금의 이제 한국 문학에는 그전엔 참 수준이 높았는데 이게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좌파들이 문학을 완전히 장악하면서부터 이걸 언제쯤 깰까? 분명히 국민들은 문화적 수준에 이런 체념적으로 밈 속에서 문화적을 받아들인 문화적 유전자들은 거의 전 세계 선진국민들과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문화를 만들고 창작자들과 예술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슬프다. 그래서 과연 한국의 몬티 파이튼은 언제쯤 만들어질까? 그렇다면 내가 만들면 되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퀘스천입니다. 저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지상 최고의 또라이들끼리 어떤 집단,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일단 저 사람들은 좀 젊었죠. 저는 이제 올해 딱 50이기 때문에 저런 무모한 도전을 하기에는 힘들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어떤 몬티 파이튼 같은 뭔가 그런 문화 예술을 창조를 하겠다면서 오는 또라이 후배들이 있다면, 젊은 후배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묶어서 몬티 파이튼이라는 그룹, 한국의 몬티 파이튼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방송국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관리해주고 뭔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큰 거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보수 우파 진영의 중간에 메신저, 중간책들, 책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사람들이 보여지게 만들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뭐든 없이 다 씨바 대가리고 다 책사야, 지들이. 그러니까 책사가 다 책사니까 책사가 없는 거예요. 보수는 지들이 다 제일 똑똑하잖아, 다.
뭐 어디 뭐 문제 선거 부정 문제 터지면 다 통계 전문가가 돼버리고 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 여러분한테 경제 공부를 중간중간에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만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몬테프 화이튼 저것만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 먼저 지금 챙겨야 될 건 마크 주커버그가 당신들 돈 벌고 싶다며. 그러면 션 파커에 주목해라. 션 파커에 주목해라라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전에 방송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영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몬티 파이톤이 만들었던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은 여러분들이 보시길 꼭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좌파다, 뭐 지가 이거 기분 나빠가지고 좌파 영화 하면 여러분들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권력을 가진 자와 그다음에 문외한, 그러니까 문외한 대중들과의 어떤 비판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비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형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변하고 인간 너희들 스스로가 뭔가 깨우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종교에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깨어나라. 그러니까 이건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개인주의적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치판에만 빠져가지고 야, 이건 좌파 영화네 씨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안에서 보이는 인간 군상들의 못난 모습들이 보수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좌파 영화가 아니고 좌파가 보수를 까는 영화도 아니고 자유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 군상들, 나약한 인간 군상과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기대려고 하는 이런 심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에 나오는 이 노래, 그러니까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너무 길어. Side of Life, Side of Life 이 노래가 영국인들한테는 거의 비틀즈급의 노래랑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노래가 한 수십 번 리메이크가 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든가 하고 영국에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중요 행사가 있을 때도 이 사이드 오브 라이프가 노래가 불려집니다.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찾아봤더니요. 어느 정도냐면 그 포클랜드 전쟁 아시죠? 포클랜드 전쟁 여러분들. 그 1980년도 이제 아르헨티나가 영국 막 침공하니까 꽃게 열려가지고 영국이 막 군사를 확 조져버려 하면서 막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르헨티나 그것이 이제 영국 함선을 갖다가 군함 한 대를 격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영국 군함이 셰필드와 코벤트리라고 하네요. 격침시켰는데 여기 있던 이제 승조원들, 군인들, 해군들이죠. 해군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 해군들이 구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천안함 이때처럼. 근데 우리 천안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안함에 비교해서 보자고요. 더 충격적이니까. 천안함은 거기서 살기 위해서 막 하면서 막 치열하게 막 생존에 대한 막 그런 거 했더라면 여기 이때 이 영국 이 승조원들, 포클랜드가 아니라 셰필드의 승조원들이 뭐 했냐면 이 사이드 오브 라이프를 불렀답니다. 사이드 오브 라이프 따란 따라라란 이걸 불렀대요. 부르면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에게 이 사이드 오브 라이프라는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은 약간 비판도 받았어요. 아까 말했던 종교 비판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좀 정치적이기도 하다 보니까 반대파들한테 공격도 받았지만 영국인들은 이 영화에 열광을 했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노래 영국 국민들 전체가 다 거의 이제는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처럼 민요라고 해야 되나 뭐 경기민요 뭐 이런 거죠. 창의 뭐 경기민요 이런 것처럼 완전히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기는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밈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십 년이 흐르고 이게 75년도에 영화가 공개가 됐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75니까 50년이 다 됐죠. 50년이 다 됐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간 한 세대가 바뀌는 이때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국에서는 위아래에 불려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천안함 그게 다 사고를 당했는데 천안함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그 밀양아리랑 뭐 그런 경기 민요 경기아리랑 뭐 이런 거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영국 국민들한테 이 영화 그다음에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사이드 오브 라이프라는 노래는 굉장히 파급력 그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미디계 비틀즈라는 그런 극찬까지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권하고 뭐 일반 국민들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제도권 내에서도 이런 노래가 계속 불려집니다. 이 사이드 오브 라이프가 어느 정도까지 불려진다면 심지어서 이제 장례식에서도 불려진대요. 장례식에서도. 그러니까 죽음을 갖다가 희화화시키는 것 같은데 인생 뭐 있어 딱 하면서 이제 약간 통달한 느낌으로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프 브라이언을 떠나서 몬티 파이톤의 얘네들의 해학과 풍자를 보면 정말 아까 제가 수준 있고 품격이 높다고 했잖아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이들의 프라이드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했던 것처럼 수준이 높은 정도를 떠나서 아니라 그 품격과 함께 안아주는 이걸 세상을 떠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지? 와꾸라 해야 되는가? 자기 통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통폼이 크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커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너희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좀 넓게 보고 넓게 다 안으면서도 비판은 딱 하면서 비판한 대상까지도 딱 안아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뉘앙스를 상당히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비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판 대상마저도 이 몬티 파이톤의 그런 풍자와 해악을 받아들여서 자기들 걸로 소화하는 이런 그 수준까지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적 수준인 거고, 이게 바로 선진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국격과 그 나라의 문화적 품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승조원들도 구조를 공격받고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기다릴 때 랄랄랄 뚜뚜루 뚜루루루루 합창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장례식장에서도 관 메고 가면서 라라라라 뚜루 뚜루루루루 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좀 인터넷 뒤져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영국 찰스 왕세자 생일날도 리메이크가 돼서 노래가 불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야 어떤 놈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놈이에요. 깡도 있는 놈이고. 그러니까 이게 품격이라는 거니까. 저도 보면 영국 찰스 왕세자 생일 기념 공연이 했는데 여기서 이 사이드 오브 라이프가 가수에서 불려졌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답니다. 너도 이제 슬슬 환갑인데 네 엄마는 아직도 무대를 안 떠나지. 무대니까 그 여왕 자리에서 안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도 넌 웨일즈 공작이잖아.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놈인데 네 엄마 때문에 못 되자면서 비웃고 나서 그래도 너는 웨일즈 공작이잖아 하면서 우리보다 낫잖아. 이런 식으로 딱딱딱 치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화도 못 내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차라리 문화적으로 즐기는 거죠. 이게 바로 통 큰 거죠. 이게. 통 큰 거.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서 해버리니까 그걸 받아들인 국민들이 그걸 자기들이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공격 대상도 뭐냐면 통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든 보수 우파든 뭐든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속 좁은 이유가 속이 넓은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속 좁은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적 품격에서 선저히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청와대 들어가서 이 노래 불러봐봐요. 너도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됐는데 네 마누라는 아직도 돈 챙기고 있잖아. 그래도 너는 문바들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뭐 씨발 난리 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겠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의 그런 영화는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 그 뮤직비디오 장면은 한번 곱씹어서 들으면서 음악이 정말 좋고요.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아마 2012년이죠. 지금 8년 전에 런던 올림픽을 폐막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보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 사람 에릭 아이들이 7순위 돼서 그 무대에서 이 Side of Life를 노래 부르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폐막식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강비용 교수님 소개로 그 런던 올림픽에서 이 노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넓은 스타디움에서 온 국민들이, 거기 온 관람객들이 전부가 다 떼창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50년 전 영화 속 노래를. 놀라버렸습니다. 와, 무섭다. 그러니까는 딱 그래. 누가 봐도 이건 문화적으로 뭔가 막, 거기다 막 영국 그룹들, 유명한 놈들 다 나오고 쫙 깔아버리니까 이건 막 게임 끝나지 뭐. 막. 부럽더라고요. 와, 문화적 수준 참 멋있다. 멋있다 했던, 부럽던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이 영화를 이제 보시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 하면은 2002년 런던 올림픽 에릭 아이들의 사이드 오브 라이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한 뭐 7분인가 8분짜리 영상이 나와요. 뭐 앞에 좀 뭔가 다른 쇼가 있으니까 건너뛰고 한 중간 한 4분 때부터 보면 이 에릭 아이들이 나와서 이 사이드 오브 라이프를 부르는데, 중간에 딱 그 처음에 시작하면서 조금 지나자마자 이제 온 관객들이 같이 따라라 뭐 사이드 오브 라이프 딱 할 때 관객들이 다 따라 부르는데 참 장면을 보면 와, 정말 멋있다. 그것이 뭐 북한에서 하는 뭐 그러니까 프랭카트처럼 막 그 다 마스 게임처럼 막 다 훈련받아서 공산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의 문화 속에서 다 개개인들이 하는 이 모습이 정말 멋있다라. 정말 부럽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영화가 이제 제가 굉장히 몬티 파이돈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몬티 파이돈과 성배라는 영화입니다. 홀리 그레일. 몬티 파이돈 앤 더 홀리 그레일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 이 영화고 이게 테리 길리엄과 테리 존스 두 감독이 만들었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테리 길리엄 감독은 헐리우드로 진출을 합니다. 헐리우드 진출해서 희극인이 아니라 영화 감독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거기도 한데요. 이 영화 역시도 약간 비꼬는 거, 비판한다면 이 영화는 영국의 역사를 비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의 역사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당시 영국과 싸움을, 전쟁을 벌이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죠. 그러면서 현대적으로 맞게 이제 비판을 한 거고, 거기서 이 영화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은 성경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브라이언의 삶은,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풍자와 해악이 들어갔더라면, 이 홀리 그레일은 딱 제목 보면 이것도 성경이네 이러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아서왕 이야기입니다. 아서왕. 아서왕과 원타이 기사 이야기고, 그것을 아주 대놓고 비꼬면서 하는 건데, 이 영화를 딱 하나로 딱 지칭해서 그렇지 이런 영화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매니아들한테, 몬티 파이톤을 좋아했던 사람들, 매니아들한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일반 대중들한테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열광을 하고 하지만 이걸 딱 어떤 하나의 스타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영화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정치, 사회, 종교 뭐 이런 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 비판적 시각, 풍자와 해악으로 다 녹여냅니다. 아스왕과 원타의 기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몬티 파이던식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가다가 갑자기 막 중간에 막 애니메이션도 나와가지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가 힘들 때는 애니메이션 처리해가지고 딱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영화는 그냥 자기들이 코미디언이라는, 희극인이라는 이것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려서 이것을,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초반 오프닝에 엔딩 크레딧도 초반 오프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스텝도 잘랐습니다. 자막 만드는 놈 작업 잘랐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크레딧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히히 막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고,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영화는 처음에 보면 웃어야 돼? 근데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가죠. 이렇게 보다가 끝나요.
끝나는데 끝나는 엔딩도 전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지? 끝나고 나면 그래요. 뭐지? 내가 지금 뭐 본 거야? 분명히 재미없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근데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고, 이 영화에서 내가 뭘 찾아야지? 그냥 근데 웃기다고 해서 막 확 웃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매니아들, 영화를 이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네. 전혀 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영화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도 않고, 야, 이거 뭔가 있다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이 영화는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있지만, 이게 어디 카피 문구랑 똑같네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있지만, 한 번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한 번 보고는 이해를 못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몬티 파이돈 이 시청자들 중에서 이 영화를 한 번 봤다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재밌었다? 뻥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거기서 막 이런 장면 웃겼다니까 그때 이해가 하니까 그랬구나 하는 거지, 이 영화는 한 번 보고는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부터 빵빵 터지기 시작해요. 저도 한 20번 봤거든요. 지금 봐도 웃겨요. 정말 무서운 게 이게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21세기 20년에 지금 봐도 웃기다라는 거예요. 몬티 파이돈의 힘이 그겁니다. 몬티 파이돈은 뭐냐면요. 1965년도에 만들어질 때 얘네들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20세기가 넘어서서, 그러니까 20세기가 넘어선다는 거예요. 21세기에도 자기들의 유머라든가 자기들의 코미디가 더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가보자라는 거죠. 얼마 전에 지금 우파 선언하고 깝치고 있는 최국 씨 방송 보니까 잠깐 우연하게 봤는데 유튜브에서 좀 띄우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는 이제 개콘이 망한 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박준영 갈갈이나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 수준을 완전히 높여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아주 비겁한 새끼야. 그러니까 나 그 얘기만 듣고 이제 그 사람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겠는데 차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바로 이 몬티 파이돈 때문에. 몬티 파이돈 등장 이후 영국부터 해서 전 세계의 어떤 코미디나 이런 건 다 블로업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준점으로 더 발전하고 더 노력을 하고 더 했기 때문에. 안 한 것들은 그 이상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개그맨 새끼들이 그 뭔가를 하지를 않고 계속 정치판에 붙어서 이지랄만 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 괜히 말 돌려요. 나 짜증이 확 나더라고. 우파 선언했대. 에이 씨발 하필. 솔직히 그랬어요. 이게 제 심정입니다. 또 최국 씨 만날 일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그래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만약에 최국 씨와 반론 제기해도 되는 거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실용을 볼 때마다 엄청나게 웃기는 거고요. 엄청나게 웃기는 과정 속에서도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툭툭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더왕이 등장할 때도 황당하지만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아요. 코코넛 따닥따닥따닥 아시죠? 이 영화에서 백미는 말없이 말 타는 장면들이 아주 멋지게 나온다는 거고, 거기서 일반 농부들이 민주주의 얘기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아더왕 얘기하고 원탁 기사 오는 장면들이라든가, 그 숲속에 이제 흑기사랑 싸우는 장면들이 이제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죠. 사지를 칼로 다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기면서 너희 새끼 일로 와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숲속에 전령들 나와서 이런.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가 무슨 의미야? 하고 사람들이 물어요. 몰라요, 저도. 근데 재밌어요.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것들은 이제 그 최고의 악당으로 나오는 최고의 괴물로 나오는 게 있는데, 토끼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 몬티 파이돈의 영화들 보면 중간중간에 꼭 노래 한두 곡씩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원타이 기사 노래가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또 신선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아더왕이 이제 경찰에 체포돼 갑니다.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거 말해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하고 영화를 보셔도 잘 이해가 안 가요. 2번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왜 경찰? 아더왕이라며. 중세 유럽 얘기 아니야? 중세 유럽 얘기 맞아요. 맞는데 경찰한테 잡혀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지식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또 지식인에 대한 비판도 해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역사적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장에서 역사에 대해 해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더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이고 가거든요. 원타이 기사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카멜로스의 이제 원탁의 전사들과 그 영국 군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치러 가는 장면인데 막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막 그 떼거리 군중씬 있고 막 전투씬이 쫙 벌어지고 막 화면으로 확 몰려오는데 이제 야 이제 한판 붙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와가지고 아더왕 연행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 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역사학자니 뭐니 하든 지식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 아가리 닥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도 툭 던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그 다음에 그 당사자마저도 자기도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통큰 속이 넓은 코미디를 하고 있다. 심형래식의 코미디를 하면서도 넓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어로 따지면 기타노 다케시의 어떤 그 유럽 버전, 영국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기타노 다케시가 같은 강인한 이것만 딱 빼고 기타노 다케시가 무미건조하게 딱 봤을 때 이 사람 코미디언이면서도 뭣도 하고 뭣도 하면서 아이들이 안는 동심에 관련된 것도 딱 안아서 가는 모습을 몬티 파이썬한테 대비를 시킨다라면, 그리고 오히려 기타노 다케시의 코미디적인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몬티 파이썬과 연결을 시킨다라면 나름 비슷한 부분도 있다. 만약에 그 기타노 다케시가 코미디 그룹을 만들었으면 동양의 몬티 파이썬 그룹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저는 기타노 감독을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은근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종교도 비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은 종교를 놓고 종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보다는 종교를 따르고 믿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종교도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 아드왕이 말도 없이 말 타고 다니는 형식, 아드왕이나 원탁이 딱 그러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믿어라. 그리고 날 따르라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약간 권위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주 국가니까 그거에 대한 거라든가 종교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히 믿고 따르게 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끌고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희화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많은 대중들한테, 매니아한테 열광을 받았던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미디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21세기에도 통할 만한 하이 고퀄의 코미디를 때려대고 있었고, 지금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저보다 더 확장된 문화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때 가서는 또 웃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영화를 만난 게 한 30년 전에 만났었는데 그때 안 보이던 것들이 지금 다시 보니까 보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4장면이나 5개 정도의 장면은 여러분들의 뇌리에 딱 박히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한 번 보면 모르겠지만 2번, 3번 보시고 날 때는 정말 웃기고 정말 재밌고 또 희한한 게 볼 때마다 웃기고 볼 때마다 재밌다라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위대한 영화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전 세계 매니아들, 그다음에 영화 관객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고, 영국에서 모든 대중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노래들을 떼창으로 따라 부르는 문화적 쾌거를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몬티 파이썬과 성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몬티 파이썬과 성배를 어떤 하나의 큰 이야기거리, 아까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처럼 큰 이야기거리로 이 영화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따라가십시오. 이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믿어라, 믿고 날 따라와. 그러니까 쭉 따라가시면서 툭툭 던집니다. 툭툭 던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툭툭 받아 챙기시면 돼요. 툭툭 던지면 툭 받아 챙기시고, 당연히 툭 던졌는데 그게 우리가 뭔지가 모르는 것도, 저도 모르는 게 아직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와야죠. 왜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좀 뭔가 수준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내가 말했던 거,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아스왕을 갖다가 이야기다 원탁기사 이야기만 해도 대중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역사적인 어떤 바탕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도왕이 이제 농부한테 길 물어보는데 거기서 막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막 터지고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웃기고 어이가 없다고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민주주의의 발상지, 자유에 대한 발상지, 문화 산업에 대한 발상지가 문화 산업부터 해가지고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영국이었다는 것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위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렸던 영국인의 입장에서 그 부분은 엄청나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면은 굉장히 그 장면은 이제 뜻이 깊는 거죠.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또 넘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한창 막 웃기다가 새로운 실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이 영화는 이 감독들이 굉장히 뭔가 두 감독이 굉장히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얼만큼 받아들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왜? 이것은 분명히 성공한 영화였었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몬티포이런과 성배만큼은 한 번 보고 다 봤다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마시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더 보십시오. 최소한 4번 정도는 보신다라면 이 영화의 백미를 그때부터 좀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두 편의 영화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고 네이버나 이거 다운로드 시장에도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쫙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 영화를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들과 문화들이 수입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보호 체제에 있을 때였다가 그래서 이제 B자, 흔히 말하는 B자로 봤습니다. 화질 안 좋게 비디오로 막 불법 복제본 녹화 떠가지고 불법 복제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일단은 복제본 해가지고 그걸로 봤기 때문에 자막을 막 우리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뿌릿한 화면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좋았었는데 깨끗한 화면으로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그 당시 그 느낌 그대로 딱 보실 수가 있으면 더 재밌게 보실 거니까 넷플릭스에서 보시고 넷플릭스 안 다신 분들은 P2P라든가 뭐 네이버, IPTV 이쪽에서 뒤져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편의 영화는 한국에서 그렇게 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테리 길리엄 영화는 소개를 못 시켜갖고요. 이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다른 분들은 희극인들답게 희극 쪽 사람들이 대부분 정통 연극을 통해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딱 보면은, 개그맨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대부분 다 연극판에서 하다가 이제 정통 연기 쪽 아니면 코미디 쪽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미디언이니까 웃기는 놈들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코미디언들은 연기력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돌 출신이니 뭐니 그냥 얼굴 잘생긴 걸로 해서 언놈들보다 차라리 코미디언들이 연기를 정말 더 잘해요. 그러니까 기타노 다케시 같은 감독도 그런 배우도 그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문화에 대해서 또 문화를 하고 있는 예술인이라든가 코미디언 어떤 한 장르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으로만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언은 웃기는 놈, 그러니까 웃겨봐 이런 멍청한 문화적 수준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그거님이 아니라 코미디언이든 뭐든 문화인의 한 큰다란 문화를 이루는 한 축을 놓고 보면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속 넓은 정치를 하거나 속 넓은 세상을 바라보거나 속 넓게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은 문화를 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중에서 한 사람만, 테리 길리엄만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감독이 됩니다. 이 감독이 돼가지고 테리 길리엄이 영국에서 만든, 미국의 돈을, 헐리우드의 돈을 받아서 만든 영화가 브라질이라는 영화였어요. 전 세계에다가 이제 본인의 헐리우드 진출하면서 알린 존재. 그리고 이제 메이저에 들어간 거죠. 이제 제도권을 쫙 올라간 거죠. 그 전에 이런 영화들은 약간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실현적인 영화였더라면.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헐리우드에서는 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헐리우드 상업영화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이제 영국에 있는 얘네들은 문화적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자기 꼴리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자기 스타일 보고 했으니까 그 싸움에서 테리 길리엄이 이겼습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근데 희한하게 브라질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영화 개봉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개봉을 했어요. 먼저 비디오로 출시가 되고. 근데 비디오로 출시가 될 때 비디오 제목이 여인의 음모였습니다. 음모. 왜 그런 제목이 정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제목인데 어쨌든 브라질은 한국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런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테리 길리엄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브라질이라는 영화는 테리 길리엄이 원했던 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몬티 파이톤의 이념을 그대로 담은 영화였어요. 가지고 20세기를 넘어서는 영화, 그러니까 21세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조금 이제 약간 그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딱 처리를 하고 그런 게 세트라든가 이런 게 참 독특합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영화는. 그런데 이제 싸웠던 이유는 이 그 제작자, 그때 워너브라더스인가요? 뭐 이런 쪽이, 워너브라더스가 아니었었고 콜롬비아였을 거예요. 콜롬비아 쪽의 사장이 딱 그랬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 테리랑 감독과 싸웠던 이유는 영화가 멋 같으니까 편집권 참여해서 너 편집하지 마 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잘만 편집하면 대박 칠 것 같은데 홀리우드에서도 이 새끼가 우기네 2학년만 빼자는데 그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 싸움을 했던 거고, 당시에 이제 그때 편집상 뭐 가지고 아카데미에서 한 감독상까지 가지고 막 한 3-4개를 받으면서 테리 길리엄은 헐리우드에 화려하게 진출을 하고 그 사장은 찍소리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이 영화를 보시면, 지금 몬티 파이톤의 영화를 보시면 매니아적인 요소라든가 예술적인 그 가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사회 풍자풍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실험적인 것이 강했다라면, 테리 길리엄의 브라질이라는 영화는 그 실험적인 것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과의 소통 작업마저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사장까지도 조금만 바꾸면 히트 칠 것 같은데 했던. 그래서 아마 그 대부분의 SF 영화들이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모든 거 기본을 만들어 놓고 막 다 했다라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갈망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이 열광하게 만든 게 이 테리 길리엄의 브라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테리 길리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말씀드리면 잘 아실 거냐면은요. 뭐라 해야지? 12 몽키스라고, 12 몽키스라는 영화 기억을 하실 거예요. 12 몽키스라고 해서 이제 그 브래드 피트랑 나왔던 영화, 그 브루스 윌리스랑 가지고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과거로 갔다가 막 했던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라스베가스의 공포와 혐오, 뭐 그림 형제, 얼마 전 최근에는 그림 형제, 뭐 이런 영화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드라마, 굉장히 따뜻한 영화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세상에 알려진 것들은 이제 피셔킹 같은 영화들이 있고요. 매니아들한테는 이제 바론의 대모험 같은 걸로 해서 만드는 영화들마다 어쨌든 헐리우드과 관객들과, 전 세계 관객들과 일반 대중들과 매니아층마저도 열광하게 했던 그 명장의 대열에 올라섰고,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아마 맨 오브 라만차, 뮤지컬이었던 맨 오브 라만차를 영화로 만들어서 국내에도 개봉을 시켰습니다. 쫄딱 망했지만, 근데 또 이 영화를 한번 또 봐야 돼요. 인터넷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지금 뭐 했냐, 80이 넘었고 지금 한 막사 뭐 정말 부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감독들이 이제 다 뭐 저도 이제 50이니까 뭐 좀 80, 90 막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 나이 때까지도 상업영화에서 대박 하나 못 내면 이제 다 그냥 저기 대학 교수로 가든가 뭐 아카데미 강사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다 이제 종치는 상태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이제 거장들이나 명장들이 계속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의 영화인들이 제발 좀 그래서 세계 속에서 통할 수 있는 만한 확장성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좀 그런 영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관객들입니다. 관객들이 그런 영화를 요구를 해야 충무로가 바뀌는데, 그런 영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따위 영화 만드는데도 그냥 가서 즐기면서 보지 뭐 하면서 팝콘처럼 뭐처럼 아무 의미 없이
문화 상품은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서 뭔가 더 자기들의 삶을, 밈을 살찌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객들도 좀 자기들의 품격이라든가 수준을 올린다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한 편을 보시더라도 시간 아깝잖아요.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재미없어 봐. 그러니까 맨날 팝콘이나 먹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영화든 그 영화가 만들어져야 될 이유와 아니면 정확한 비판과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영화계가 변할 수 있게 관객이 요구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저희들 같은 창작자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소비자, 대중과 창작자, 제작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다른 거랑 다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소비자가 원해야 만들어지는 거죠, 제품이. 소비자가 냉장고를 원하지 않는데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럼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우선인 것처럼 모든 문화 콘텐츠는, 문화 산업에 대한 콘텐츠는 관객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품격과 문화적 수준을 높이시면 한국 영화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는 몬티 파이톤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몬티 파이튼 같은 코미디를 원한다라고 해야 우리 같은 놈들이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이 영화들을 몬티 파이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화를 좀 자주 봐주시길 바라고 테리 길리엄의 영화까지 쭉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속 넓은 문화인식을 갖추는데 아주 괜찮은 자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